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김경울 위원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유해 중금속 인지 키트가 되겠습니다. 이 기술은 장소에 상관없이 즉시 오염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는데요. 대상 환경 매체는 토양이라든가 퇴적물이나 또는 심해 채광 잔재물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설명드릴 목차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연구자 소개, 기술 개요, 그리고 기술 내용과 특장점을 설명을 드리고 적용 가능한 분야와 관련된 지식재산권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자 소개가 되겠습니다. 저는 환경생명공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을 했고요. 2005년부터 지금까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재직하면서 해양환경 분야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 그리고 해양과학기술전문대학원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연구 분야는 주로 해양 퇴적물 종합보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논문과 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특허는 지금까지 국내외 총 21건 연구 실적이 있고요. 기술 이전은 2건이 있습니다. 수상과 대외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번째, 기술 개요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념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예전에 필름 카메라 많이들 사용을 해보셨죠? 색감과 질감 등 표현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하지만 사진을 촬영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은 필름을 뽑아내서 현상도 하고 인화도 하고 최소한 일주일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 20-30년 정도가 되겠지요. 디지털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디지털 카메라가 매우 널리 보편적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색감이나 질감 등 표현력에는 필름 카메라에 조금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단순한 사진이나 취미뿐만 아니라 의료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이러한 디지털 카메라 기술들이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장점은 촬영한 즉시 그 내용물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배경 설명을 드렸고요. 이 기술의 개요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중금속 평가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를 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좋은 상태로 보관을 해서 실험실로 이송을 하고 그 다음에 적절한 전처리 그리고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도출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 기술 인력이라든가 특정한 시설이라든가 장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걸리는 시간도 약 일주일 정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국내외 중금속 현장 평가 방법이라든가 도구는 개발되거나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특히 고상과 액상을 동시에 대응 가능한 그러한 방법이나 도구는 더더구나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즉, 이 기술의 가장 중요한 점은 쉽고 간단하게 짧은 시간 동안 어떤 장소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현장 평가 방법과 도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 내용 및 특장점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적물과 중금속의 결합 상태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흡착 상태, 산화 상태, 환원 상태, 그리고 잔류 상태가 되겠는데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 연구팀에서는 자연 환경에 노출됐을 경우에는 생물 분해가 가능한 2가지 종류의 생물계 계면 활성제를 섞어서 수용 부재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고상 또는 액상의 중금속 시료와 접촉을 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요 효과가 되겠지요. 브리징 리액션과 이온 교환, 아이온 익스체인지 리액션에 의해서 고상에 있는 중금속을 캣 아이온 상태, 양이온 상태로 탈착을 시키고 그 탈착된 양이온 중금속 이온들이 생물계 계면 활성제와 같이 하나의 어떤 복합체 내의 구조물
안에 중금속 이온들이 결합하게 되어서 새로운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구조에서 중금속이 자연환경에서는 탈착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두 가지 생물 계면 활성제를 혼합을 한 상태로 복합체가 형성이 되는데요. 중금속이 결합되는 그런 복합체는 기존에 있는 일반적인 그냥 두 가지 생물계 계면 활성제가 혼합된 수용 부재와 달리 변화를 합니다. 즉 결합한 중금속 양에 따라서 색깔과 형태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이 기술을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역시 같은 기술 내용 및 특장점이 되겠습니다. 기존 기술과 이 기술과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빨간 선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보시면 되시고요. 기존 방법은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대상 매체에 따라서 즉 고상이냐 액상이냐에 따라서 분석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본 기술을 이용할 경우에는 고상이든 액상이든 현장에서 평가가 가능합니다. 즉 장소에 제약이 없고요. 평가하는 시간도 약 몇 분 이내에 가능합니다. 즉시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장비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형 장비라든가 아니면은 차량에 탑재할 수 있는 그런 장비로도 충분히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러나 기존 방법으로 평가를 하게 될 경우에는 10억분지 1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피코그램 퍼 리터까지도 정량이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본 기술로 할 것 같으면은 수 밀리그램 퍼 리터 이상의 오염도를 정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물론 정량 범위는 차이가 납니다만 환경 기준은 적어도 수십 밀리그램 퍼 리터 내외가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환경 기준을 초과하는지 하지 않는지 또는 현장에 어떤 퇴적물이든 토양이든 환경 매체가 있을 때 그 환경 매체에 유해 중금속이 있느냐 없느냐, 정성, 그리고 어느 정도 있느냐, 정량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현장에서 신속하게 평가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두 장이 있습니다만 위에는 먼저 이 기술의 특장점이 되겠는데요. 중금속의 양에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변화를 합니다만 그냥 수용 부재는 옅은 노란색인데 이 색깔이 옅어집니다. 색깔이 변화합니다. 중금속이 있게 되면은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그리고 더 증가하게 되면은 복합체를 형성하는 양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도의 변화로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랭크는 중금속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중금속이 50mg per 리터인 경우, 75, 그 다음에 100mg per 리터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쉽게 구분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여러 가지 중금속에 적용이 가능한지 어떤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해양 환경에서는 오염된 해역에 특히 구리와 아연이 오염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는 구리와 아연은 선박에 주로 많이 사용되는 페인터에 색깔을 내는 컬러 에이전트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팀에서 구리와 아연에 대해서 이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 어떤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래에 보시면은 각각 구리와 아연 충분히 이 방법으로 정량 평가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기술은 한쪽에서 광원을 주사했을 경우에는 반대편에서 투과한 빛의 강도, 인텐시티가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사용하는 광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략적인 정량이 아니라 어떤 강도 평가를 해서 그걸 환산을 한다면은 보다 더 정밀한 정량까지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적용 가능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환경관리 현장에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유수면, 해역이 되겠죠. 바다, 그리고 공동수역, 하천이라든가 호수, 저수지 등 다양한 수역, 수계, 퇴적물이나 수질 평가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폐수 방류구라든가 아니면 처리, 처분장, 방류 등에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립장 침출수를 평가한다든가 준설도 투기장에서 유출수를 평가한다든가 하는 등 여러 가지 적용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다양한 또 정화사업 현장에서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염 퇴적물 정화사업이라든가 오염 토양 정화사업이라든가 광미 정화사업
또는 심해저 광물 자원 개발 현장에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동식 실험실이라든가 등 다양한 형태로 장치를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된 환경 매체 같으면은 유해 중금속 현장 평가할 때 가장 좋은 적용 방법과 적용 키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즉 1차 스크리닝을 할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권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내외 총 21건 관련 기술 특허가 있고요. 이 중에서 직접 관련된 기술 특허는 2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허 등록이 1건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에 국제 출원이 됐고요. 등록 여부가 지금 심사 중인 건 1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